사실 이 항암 생활에 있어서 또 이제 미리 암 예방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완전 소화입니다. 완전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또 몸 전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올려주고 또 암 환자의 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 소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식사 후에 속이 편해야 됩니다. 방귀나 트름이 자주 나오지 않고 변비나 설사를 하지 않고 건강한 변까지 보는 상태, 그리고 식사 후에도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완전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사하고 나서 에너지가 늘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이 생기는 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소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5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 소화기관을 우리는 일시키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먹기만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하니까. 하지만 완전 소화를 하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자주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소화기관이 얼마나 지칠지, 얼마나 과로하는지를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몸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나? 이 말이 아니겠죠.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드시고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두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단 소화기관이 지치게 하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 우리가 보통 3번 드시잖아요. 이 3번 드시는 식사 시간들을 좀 일정히 지켜서, 또는 어떤 분 2번도 드시더라고요. 2번도 아주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효과가 있죠.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식사를 만약에 안 하시거나 소화기관을 정말 일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된다면 무려 16시간을 쉬게 됩니다. 16시간 정도는 소화기관이 쉬어져야 다음 2번 식사 때 소화 효소를 잘 만들고 또 잘 움직여서 좋은 영양 흡수 상태, 몸의 체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먼저 피해야 되겠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라 한다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양식이라고 해서 정말 암 환자의 체력을 위해서 정말 고단백 음식을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소화가 안 돼. 그래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정말 제가 상담 시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는 주장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체력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비싼 소고기를 사오고 비싼 이 보양식들을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의 몸 상태를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소화효소도 안 나와요. 간 기능도 약해요. 담즙 생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이 보양식, 비싼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불량된 음식이 독소와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가 꼭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싼 거 먹고 왔는데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3일 더 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꼭 드셔라 라고 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2번째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는 뭘까요? 일단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소화 효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식품 속에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 경우 내 몸은 그것을 훨씬 더 쉽게 소화를 해냅니다. 예를 들면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고요. 과일도 있을 수 있고요. 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된장이나 낫또나 발효된 콩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음식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나
양배추 김치, 사워크라우트 같은 것들 있죠. 또 이런 발효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훨씬 효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를 쉬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식사로는 과일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효소가 매우 풍부하죠. 채소의 경우에는 생채소가 소화가 잘 되는 분은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위가 너무 약하고 또 장 기능도 약하고 또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익힌 채소를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채소가 좋다 그래서 열심히 드시고 가스가 차도 드시고 트림이 나도 드시고 체중이 막 줄어들어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체중이 너무 줄고 가스나 트림이 너무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생채소 대신에 꼭 익힌 채소를 드시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드시고 50번 씹는 식사입니다.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계시죠. 여전히 이제 암 환자의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도 급하게 빨리빨리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천천히 드시는 식사 그리고 50번 씹는 식사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굉장히 쉬게 해주면서 완전 소화로 이끌어줍니다. 일단 소화의 시작은 위장이 아니고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에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밀라야제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50번 꼭꼭 씹는 식사를 한다면 굉장히 이 소화기관이 위에서 또 췌장에서 많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50번, 무른 음식은 30번일 수도 있고요. 50번, 어떤 딱딱한 음식은 100번일 수도 있는데요. 목표는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다 씹어서 그 다음에 삼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급하게 드실 경우에는요, 만약에 당 성분이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이제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같이 오게 됩니다. 일단 암세포는 정제된 당분을 주로 먹긴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환경,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에는 더 암세포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실 경우는 괜찮아요. 천천히 드시고 자연 당분을 드시고 그다음에 50번 꼭꼭 씹기, 매우 중요한 식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 소화를 위해서 꼭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은 상태, 이완되는 상태, 부교감신경 상태로 만드셔서 식사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을 잘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끼시고 향도 맡아보시고 또 식감도 잘 느끼시고 마인드풀 이팅이라 그래서 온전히 음식 명상처럼 온전히 이 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는 일단 소화효소가 잘 나오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효소, 소화흡수, 영양소 흡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 소화를 위해서 장 건강도 함께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장은 이제 소장과 대장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소장 건강을 위해서는 점막 흡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막 재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막 재생에 좋은 음식은 노란색 음식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들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음식 하면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고요. 노란색 파프리카나 노란색 단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노란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글루타민이나 아연 같은 이런 성분들도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요. 이런 영양소들도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과 그 유산균의 먹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만약에 현재 장 상태가 안 좋다,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굉장히 예민하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장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장이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품질이 좋은 유산균을 일시적으로 드시면서 유산균의 먹이, 과일의 당분들, 과일의 식이섬유, 채소 식이섬유들을 잘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어떻게든 유익균이 많은 환경으로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장이 튼튼해야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의욕과 희망을 잘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필수적으로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완전 소화 하나만 해도 사실 이 항암 생활에 있어서 또 이제 미리 암 예방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완전 소화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건강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 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암 환자분들은 더더욱 이 완전 소화 식사법을 꼭 실천을 하시고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꼭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건강한 식사 습관이 건강한 내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바뀌더라도요,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도 괜찮으니까요, 반드시 나의 온전한 이 식사법으로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암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독소를 조금 신경 쓰고 줄이는 작은 해독 습관만 가져도 암이라는 큰 병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딱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셔서 안전소화 또 항암 생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소화하시고 해독 습관 꼭 한 가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